대통령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이런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먼저 네네. 저희 이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현지 시각으로 12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합의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의 고율 관세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21개월 만에 휴전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미중 양국은 지난 10월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뒤에 이 양국 정상에 서명을 남긴 채 세부안을 조율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서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합의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미국이 15일로 예정된 대중국 추가 관세를 철회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이 3,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해온 기존 관세를 최대 50%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스냅백 조항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다음은 프랑스 소식인데요. 저희도 얼마 전에 그 총파업 관련 소식을 프랑스 현지 연결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총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인이 된 부분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연금 개혁안이라고 참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개혁인지 개악인지는 네. 저희가 좀 판단을 보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연금 개편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할 것 같고요. 네네. 지난 5일부터 일주일째 이 정부의 연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열차 노선의 80%가량이 취소가 됐고 이 수도인 파리는 버스, 지하철, 트램 등의 운행을 담당하는 대중교통공사의 파업으로 대중교통이 실질적으로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각급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고요. 회사는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버 택시가 굉장히 동이 났다. 그리고 비용이 3배까지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프랑스 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3%가 이 반대 파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으로 11일 이 에두아르 필리포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더 오래 일하고 연금액은 줄어드는 정부의 개편안 틀을 고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노동계는 이 필리프 총리의 담화에 반발해서 오는 17일 세 번째 총파업과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도 불구하고 그럼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연금 개편 같은 경우에는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재 추진 중인 경제 노동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명목으로 부유세를 폐지를 했죠. 그러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켰습니다. 국영철도를 개편하고 공무원을 감원 그리고 실업수당을 개편하는 등 이 사회 전반적으로 강도 높은 반노동적 정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그거예요. 프랑스가 이웃나라보다 덜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가 조금 죽어있다. 그래서 더 많이 일하는 프랑스로 좀 으쌰으쌰 만들어보자라고 국민들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이 원인 중에 뭐 명목상 드러난 부분도 있는 게 국가 재정의 악화도 사실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 연금 적자 때문에 총 사회보장 수지 적자 규모가 연간 100억 유로, 약 12조 원을 넘어선 지 10년이 넘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5년까지 이 연기금 적자가 국내 총생산 GDP의 0.7%인 22조 5천억 원 상당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프랑스의 퇴직연금은 퇴직자에게 세전 수입의 평균 74%를 보장함으로써 이 OECD 평균인 58%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노인 빈곤율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손을 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이런 혼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가볼 텐데요. 뭐 결국 또 총선을 치르게 됐네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도 참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네. 지난 9월 총선 이후 집권 보수 정당인 리쿠드당 대표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또 중도 정당인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잇따라서 총리 후보로 지명이 돼서 연정 구성권을 가졌지만 결국은 구성을 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지난달 21일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으로부터 이제는 의회가 이 총리 후보 지명권을 넘겨받았지만 과반 지지를 얻을 후보 선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각으로 12일 이스라엘 의회는 자체 해산하고요. 내년 3월 2일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함으로써 1년 새 무려 3번의 총선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뭐 이스라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사실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총선을 치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국면을 좀 전환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정치인들의 생각일 뿐이지 정작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를 한번 치른다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온 국가기관이 다 동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 총선에서도 리쿠드당과 청백당이 접전을 벌이면서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됐다는 게 더 암울합니다. 네. 게다가 캐스팅 보트를 쥔 이비그도르 리에베르만 전 국방장관의 극우 성향 정당이죠.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은 이 청백당과 리쿠드당이 모두 포함된 연정에만 참여하겠다면서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한편 이스라엘 채널 13 방송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41% 응답자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전국 혼란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고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21일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뒤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책임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목을 했지만 다시 당대표 경선에 나서고 있는 등 5선 총리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한 인물이죠. 네, 정작 국민들은 사안에서 멀어진 굉장히 이스라엘에선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파키스탄 소식인데요.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병원으로 몰려가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게 진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허위 뉴스 같은데 지난 11일에 파키스탄 북동부에 있는 펀자브주 라호르에 있는 한 심장병원에 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몰려가서 일단 병원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의사들에게 몽둥이와 권총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의사와 간호사들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쳤고요. 이러는 바람에 긴급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 2명 등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이 경찰이 출동해서 최루탄을 쏘면서 진압에 나서고 또 이 펀자부주의 정보 담당 장관이 현장에 달려가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변호사들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변호사들은 심지어 환자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리거나 중환자실을 공격해서 집기를 부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진짜 가짜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유가 나왔나요? 이 이유를 들으면 더 한숨이 쉬어질 텐데 네. 이날 난동은 이 펀자부주 변호사회 회원 중 한 명이 어머니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후 이 동료 변호사를 향한 의사의 조롱에 격분한 이 라호르시 소속 변호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에 또 대항하는 의사들, 이 두 전문직 직능 단체 사이의 갈등이 격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폭력 행위로까지 나타난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임란칸 파키스탄 총리는 병원을 공격한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즉각 이 사건에 대한 엄정 조사를 명령을 했고요. 펀자부주 법무장관도 문명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횡포가 벌어졌다.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말 말한 대로 문명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네요. 다른 환자들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브라질인데요. 한국인이 피살당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11시 30분쯤 브라질 상파울루에 이 수만 명의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밀집 지역에서 30대 한인 동포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에 흉기질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여동생 3명과 함께 살던 30대 한인 동포는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렸고 이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강도는 이 범행을 한 후에 집안에 있던 현금 500회알과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브라질 한인회와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측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범인 검거에 주력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 한인 밀집 지역에서 강도를 당한 가정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알려진 것만 대여섯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는 한인 동포들이 주로 범죄 타깃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브라질이 원래 좀 치안이 불안정한 곳이긴 하지만 또 한국인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불안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환경소녀로 유명하죠. 그레타 툰베리.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죠. 네, 이 현지 시각으로 12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선정했습니다. 이 선정 이유로 힘 있는 개인 위주로 선정하는 훌륭한 인물 개념을 탈피해서 이 전통적인 유명 인사보다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1927년부터 선정되기 시작한 올해의 인물 중 역대 최연소 수상자라고 하는데요. 이 툰베리에 대해서 타임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인류가 자연과 맺은 포식적 관계에 경종을 울리고 파편화된 세계에 국경을 뛰어넘는 목소리를 전하며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시절을 제시했다. 이거 다 이게 조목조목 맞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툰베리는 기꺼이 행동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툰베리 얘기하면서 참 스스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죠. 그렇죠. 네. 우리도 그 나이엔 우리가 뭐 했나라고 어른들은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는 네, 그런 훌륭한 소녀입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